예, 우리가 이제 유기공업화 유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정밀화학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업화학의 개론, 화학공학이 무엇인지고 공업화학이 무엇인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발전 추세, 앞으로의 발전 방향, 새로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3장에서는 석유공업화학, 특히 석유 정제공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공정을 얘기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얘기했죠. C2, C3, C4, 벤젠, 톨루엔, 자일렌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제품. 실은 제품이라는 것이 모든 화학 원료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5장에서 석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트 3가 무기공업은 우리는 유기공업화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이제 정밀화학 파트로 왔습니다. 정밀화학은 유기공업화학의 큰 두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 석유공업화학이라면은 두 번째 영역은 정밀화학입니다. 석유공업화학은 매스, 대량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장치 산업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업화학이라면은 정밀화학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기업도 물론 있지만 중소기업도 무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아갈 분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정밀화학 부분에서도 유지는 어떻게 보면 그 정밀화학의 원료 쪽에 또 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유지나 계면활, 다음 이제 13장의 계면활성제인데 유지나 계면활성제는 정밀화학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원료 말고 또 베이스인 원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지 부분입니다. 유지, 기름류, 기름치, 오일 앤드 패트, 즉 탄소수가 낮으면은 기름인 오일 성분이죠. 왜? 우리가 탄화수소, 포화탄화수소가 C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는 가스고 C가 5개서부터 17, 18개까지는 오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탄수가 18, 19, 20개가 넘어가면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기름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름지인데 유지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썼습니다. 교재에 있는 목차, 서론, 화학구조, 그 다음에 분석, 가공,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가공공업에서는 이게 이제 가수분해공업, 수천공업, 혹은 지방산 에스테로화 공업, 알코올 공업 이런 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유지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oil and fat, 한자로 쓰면 기름류, 기름지자입니다. 지질, 리피드의 일종으로서 우리는 식물성 기름 혹은 동물성 기름을 얘기한다. 거기에 붙어 있는 지방을 우리는 유지라고 한다.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이런 거였죠. 대개 식물성 기름은 오일리하고 동물성 기름은 그 고체인 기름덩어리로 생기죠. 물론 가열하면 녹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식물성 기름, 집에서 쓰는 식용유들 전부 다 식용성 기름이죠. 동물성 기름, 여러분이 삼겹살을 보면 알죠. 비계를 상온에서는 고체지만 불판 위에 올라가면 다 기름으로 녹아내리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물성 기름은 액체이고 동물성 기름은 고체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오일 앤드 패트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그거에 대한 화학 구조는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유지란 말을 같이 쓰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유지란 얘기가 옛날부터 식용이나 아니면은 이런 등화, 등불, 램프불이죠. 아니면 연료. 식물성이나 동물성 기름도 연료로 식물을 쓸 수 있죠. 왜? 석유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에 붙어 있는 탄소수가 만약에 7개, 8개짜리가 휘발유다 그러면은 식물성 기름에 탄소수가 7, 8, 9, 10개면은 휘발유 되는 거예요. 화학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휘발유하고 가짜 휘발유라는 게 있는데 가짜 휘발유라는 게 있는 거예요? 화학을 하는 사람이 가짜 휘발유라는 말을 쓰면은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휘발유의 탄소수가 7, 8, 9개짜리라면은 가짜 휘발유의 탄소수도 7, 8, 9개면 그건 휘발유죠. 가짜가 아니죠. 탄소수가 다른 물질을 갖다가 놓고 휘발유라는 게 가짜인 거지 탄소수가 8개짜리 포화 탄소수를 갖고 휘발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우리나라는 기름, 오일에 대한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학공업용 씬너가 뭐예요? 우리 유기학에서 포화탄화수소 배웠죠?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성이 있어 없어요? 극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쓰여요? 화학 반응에서 용매로 쓰여요. 그래서 그 용매 성분들이 공업용 용매로 쓰이는 것들이 탄소수가 만약에 7, 8, 9개다. 그러면 휘발유 성분과 똑같죠. 근데 휘발유에는 나라에서 휘발유 1리터 나갈 때 공장에서 너는 1리터마다 세금 얼마씩 딱딱 때려서 나오는 거지만 화학 공업용 원료를 팔 때는 그런 세금이 안 붙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연소 반응은 똑같죠. 탄소 플러스 뭐예요? O2, 산소. 그러면 CO2하고 물이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생성열, 반응열이 나와요. 그 열의 힘으로 에너지가 구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학적으로는 연소 반응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말 하면은 세무당국에서 싫어하겠지만 그런 거 또 있죠. 옛날에 추세. 옛날에 술 담궈 먹으면 못 담궈 먹겠어요. 왜?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집에서 술 담그면은 몰래 담그면은 세금을 탈로 된 거잖아요. 양주장에서 사다 먹어야지 세금을 양주장에서 나갈 때마다 세금을 딱딱 붙이는데 그래서 주세나 기름세는 세무당국에서 제일 좋은 수익원이에요. 왜? 소비자한테 불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올 때 세금 붙이는 거예요. 휘발유든 경유든 정유공장에서 나올 때 니네가 생산 얼마 했어? 10톤 했습니다. 그럼 10톤에다가 딱 얼마? 저기 막걸리, 소주 얼마 생산했어? 네, 1톤 생산했습니다. 거기다 세금 내기 때문에 편하죠. 탈로 염려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가짜 휘발유라는 거는 그게 우리 배웠어요. 옥탄가, 이소옥탄과 노말해탄에 대한 배웠는데 거기에 또 첨가제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가짜 휘발유 쓰면은 엔진에 이상 연소가 생기고 그래서 엔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실은 그것이 아니라 정당한 세금 내고 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자, 어떻든 간에 18세기의 중반부터 우리는 유지 가공공업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을 가공해갖고 화학 원료로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는 이런 귀찮은 것보다는 석유에서 뽑아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 여기 비누, 도료, 마가린 이런 것들에 대한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기름을 활용해서 썼어요. 사실적 얘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저 함흥 원산에 그 청어가 기름이 많죠. 청어 기름을 짜는, 즉 어류에서 동물성 기름 짜내는 그런 공장도 있었답니다. 뭐 제가 그 시대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물언에 의하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소 도축하거나 돼지를 기름을 갖다가 비누 공장에서 저희 옛날 제가 충남 천안이 고향인데 우리 동네 근처에 가면 비누 공장이 있었어요. 큰 드럼통에다가 그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을 넣고 나중에 그거 이렇게 가성소다 넣고서 끓이면은 비누 되는 거 이렇게 칼로 잘라갖고 빨래 비누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실은 저도 이 실험실에서 제가 홍성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 해전대 유치원 학생들 그 폐유 갖다가 가성소다 넣고서 이렇게 비누 만든 다음에 학생들 보고 우유 하나씩 먹고 빈 각에다가 이렇게 따라줘서 굳혀갖고 비누 만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 60년대 공업이죠. 자,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초에는 이런 지방산, 패티애시드에 대한 글리세린, 즉 글리세린과 패티애시드의 결합이 바로 유지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걸
패티애시드하고 지방산하고 글리세린을 가수분해해서 끊어내면은 뭐가 돼? 지방산이 만들어지고 글리세린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거들의 용도가 다 따로 발전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용을 많이 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지를 원료로 하는 그런 그 긴 사슬에, 즉 탄화수소죠. 고급 지방산이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용을 해서 화학산업에 이용했다. 거기에는 좀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고 가소제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도료로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지가 정밀화학의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이런 여러 유기공업화학 산업, 정밀화학 산업의 기본 원료가 되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화학 구조를 한번 본다면은 유지의 주성분은 긴 탄화수소 사슬의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 결합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표현을 쓰죠. 뭐 우리가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이쪽에는 이게 글리세린이죠. 굵은 글씨가 CH2OH, OH인데 여기에 RCOOH라는 지방산 요거 이쪽 거 OH 한 분자, 지방산 두 분자, 세 분자가 붙었어요. 여기 붙으면서 뭐가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죠. 물이 떨어지면서 무슨 결합? 에스테르 결합을 하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 굵은 부분이 글리세린, 이쪽 부분이 지방산 하나, 둘, 세 분자. 그러니까 유지는 지방산 세 분자와 글리세린 한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한 구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R1, R2, R3는 본래 지방산의 탄소수가 보통 뭐 여러 개가 붙는 거죠. 그 붙는 거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많이 나오죠. 이제 여기 트리글리세라이드 결합에 있는 세 개의 지방산에 대한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지방산은 뭐라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포화 지방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붙어 있고 동물성 기름에는 무슨 기름? 포화 지방산이 많이 붙어 있겠고. 그렇다고 불포화가 안 붙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식물성에도 포화가 있는 건 맞아요. 이중결합의 개수나 그 입체 구조는 시스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아마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유기학 시대 배우고 탄소수가 몇 개예요? 라우릭 애시드니까 12개죠. 하나, 10개, 11, 12개, COH 12개. 그래서 포화 지방산에 라우릭 애시드 12개, 미리스틱 애시드 14개, 팔미틱 애시드 16개, 스테아릭 애시드 18개. 그죠? 뒤에 거는 난 잘 몰라. 여러분이 알아서 해. 그래서 C가 12, 14, 16, 18개까지 기억하고 불포화 지방산은 C가 팔미햄은 팔미 16개죠. 팔미톨레익. 자, 16개인데 이중결합이 있다. 올레이크 애시드랑 결합해서 팔미트산과 올레이크 애시드죠. 여기 탄소수가 18개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면 올레익산입니다. 그죠? 이중결합이 2개 있으면 리놀레닉 애시드, 3개 있으면 리놀레노익 애시드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화지방산 탄소가 12, 14, 16, 18개, 라우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그죠? 자, 불포화 지방산은 16개는 팔미톨레익이고 기본이 18개인 올레이크 애시드, 리놀릭 애시드, 리놀레노익 애시드 구분해서요. 탄소수가 18개는 똑같은데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는 거죠. 그런 표시를 우리 어떻게 해왔어요? 뒤에 C9, C9에 12, C9에 12, 15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그죠? 이중결합의 위치를. 그래서 여기 이제 20개가 넘는 거에는 포화지방산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탄소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가 1번이죠. COH가 1, 2, 3, 4에서 탄소수입니다. 이게 전체로 18개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올레이게 이건 리놀릭 애시드네요. 이중결합에 2개 있는 18개짜리. 근데 탄소수가 몇 번에 있어요? 1, 2, 3, 4, 5, 6, 7, 8, 9. 9번에 있죠. 무슨 형태로? 시스 형태로. 그리고 또 9, 10, 11, 12. 그러니까 9번, 12번에 있어요. 시스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 그 전에 쓸 때 C18에 땡땡 탄소수 둘, 콤마 시스 9, 12 이렇게 쓰죠. 자, 우리는 이런 종류 쓰는 것을
미리 앞에서 해봤어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앞에서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중결합이다, 2중결합이 3개 있다. 여기에 또 있겠죠. 몇 번에? 9, 12, 15번에 있어요. 15번에. 15번에 있어갖고, 이 15번은 15, 16 있겠죠. 여기 15, 16이 있겠죠. 그럼 요 16은 몇 번째야? 18에서부터. 18, 17, 16이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래서 오메가 3인 거예요. 왜? 오메가라는 얘기는 Z란 뜻이죠. 알파벳 Z, 제일 끝머리. 끝머리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중결합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메가 3예요. 그럼 얘는 오메가 뭐야? 1, 2, 3, 4, 5, 6. 오메가 6야, 얘는. 끝에서 여섯 번째 이중결합이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지에 대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미량 성분으로 존재하는 다른 유리지방산에 대해서 우리는 레시틴, 그리고 케필란, 이런 그 소량의 성분이 있고, 바이타민 A도 있습니다. D도 있고, 바이타민 E도 있고요. 유지니까, 기름이니까 몸에 좋은 것도 여러 가지 소량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는 서론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생성 그 원을 어디에 찾아요? 유지에서 찾는 거야. 식물성, 동물성 기름에서. 그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은 아마인유, 참기름, 세사믹애시드죠. 올리브유, 피마자유, 동백유 등등등등 무지 많죠. 동물성 기름,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것들이 있고, 그요. 고래기름, 그죠? 정어리, 아까 얘기했지만 정어리, 청어나 정어리. 자, 이러한 유지가 불포화 지방산에 붙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더 세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왜 관심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반응성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딴 쪽으로 응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지는 분석하는 방법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SD value, 산가, 비뇨화가, 사포니피케이션 value, SA, 그 다음에 아이오딘가, IV.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가, 비뇨화가, 아이오딘가. 자, 산가는 뭘 나타내? 유지 1g 중에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의 그람 수를 나타내는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로 계산하는 거죠. 자, 비뇨화가는 뭐야? 유지 1g을 완전히 비뇨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 NaOH의 여기도 KOH를 나오겠죠? KOH로 나타냈으니까 KOH의 그 수. 다음에 아마인유는 이중결합을 포화시키는 데 필요한 아이오딘에 부과되는 수, 양,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들을 아이오딘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중결합이 여러 군데 있는 거고, 아이오딘이 한 문자만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가? 올레이크 애시드처럼 이중결합 한쪽에만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의 세 가지 AV, SV, IV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편 유지공업 가공에 대한 응용 유지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첫 번째가 가수분해. 가수분해는 글자 그대로 뭐예요? 고온고압화해서 물 집어넣어갖고 기름에 성분을 분해시켜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린 만드는 거죠. 글리세린은 뭐 했어요? 유명한 화장품의 보습제잖아요. 그죠? 여기 있네요. 이게 지방산 유지죠. 여기 이만큼이 글리세린이고 이쪽에 지방산 하나, 둘, 세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되어 있는 건데 물 집어넣으니까 지방산 여기 에스테르 결합되는데 OH가 3개 붙어갖고서 3개의 지방산. 그 다음에 이쪽에 각각 OH니까 뭐가 됐어? 글리세린이 한 분자 나왔죠. 그러다가 물 3분자가 들어간 거죠. 아주 전통적인 유지의 가수분해에 의한 글리세린 한 분자와 지방산 3분자를 만드는 아주 전통적인 공업. 이건 이거대로 화장품 보습제로 쓰고 이건 이거대로 지방산대로 다른 용도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옛날 석유 나오기 전에 이런 걸로 화학공업의 원료를 삼았어요. 그죠? 그래서 유지에 수산화나트륨, NaOH나 이런 수용액들을 집어넣어서 가열해갖고 비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유지를
가수 분해하는데 여러분들은 매우 첫 번째 기초 공정이니까 잘 봐두고, 두 번째 공정이 뭐야? 수소첨가 공정이지. 수청 공정이라고 그러죠. 수소화 공정. 대개 유지는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으니까 식물성 기름은 특히 거기에다가 촉매 집어넣고서 수소 첨가시켜서 포화탄화수소 만드는 그런 공정 많이 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그 맛의 개선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청 공정을 석유화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우리 3장에서 4장에서 석유화학 제품 만들 때 수소를 넣다 뺐다 이런 작용 많이 한다 그랬어요. 수소화 반응으로 석유 집어넣고 환원 반응에 의해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빼기도 하고 이런 반응 많이 했어요. 여기 써있네요. 이중결합에 수소 집는 것이 탄화수소 만드는 것이 포화탄화수소 만드는 것이 수소화 반응이다. 그죠? 자, 올레인산에도 만들고 아니면 이 올레이게시는 시가 18개 이중결합 하나 있는 데다가 만드는 거죠. 올레이게시드에 수소가 들어가면 뭐가 돼? 포화탄화수소니까 스테아리게시드가 되죠. 자, 이런 수소 첨가 반응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을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도 수소 첨가 반응은 상당히 화학공업에서 의미가 있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공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가린 같은 경우, 마가린이나 면실류나 대두유에다가 부분 수소 첨가 시켜갖고 유화제나 그 발효유나 향료 등에 첨가해서 만든 것이 마가린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가린이나 전통적인 거. 쇼트닝은 뭐야? 쇼트닝은 돼지기름이나 그 식물성 유지를 부분 경화시킨 거죠. 그래서 돼지를 경화시킨 것을 우리는 라드라고 그러죠. 라드. 여기 써있나? 안 써있죠. 여기 써있네. 라드라고. 그죠? 돼지기름을 경화시킨 것이 라드예요. 그래서 쇼팅유는 특히 돼지기름을 경화시킨 것. 한편 세 번째로 지방산을 갖다가 에스테르로 제조하는 방법. 지방산 에스테르 제조하는 방법. 아까 지방산으로 빼냈으니까 거기다가 알코올 집어넣으면 에스테르죠, 뭐.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뭘 만들어? 가소제나 화장품의 원료나 윤활유의 원료나 도료로 해서 응용 분야가 또 다양하죠. 그죠? 이것처럼 유지는 정밀화학의 기초 원료가 되는 그런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알코올과 지방산으로 해서 에스테르를 만드는 공정이 지방산 에스테르화 제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고급 알코올. 알코올의 순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탄소수가 길은 알코올을 고급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알코올 반응을 가알코올 분해 반응이라고 해갖고서 에스테르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죠. 뭐 그런 종류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유지잖아요. 유지인데 여기에 알코올을 집어넣으면은 이 지방산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 알코올하고 뭘 만들어? 에스테르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죠? 글리세롤은 떨어져 나가고요. 자, 그럼 만약에 메탄올을 대신에 글리세린을 갖다가 사용했을 경우 가알코올화 분해 반응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뭐 다이글리세라이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알키드 수지, 도료의 원료나 아니면은 지금 식품용 그런 유화제 같은 경우도 많이 쓰여요. 아주 응용 분야가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 전공에 따라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규지를 알코올로 가알코올화 시키는 거죠. 그죠? 가알코올화 시켜갖고서 에스테르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지방산 에스테르는 공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하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식은 이런 지방산에 알코올을 집어넣어서 고급 알코올이라고 그랬어요. 넣어서 이렇게 에스터폼을 만드는 그런 반응이죠. 자, 이거 가역 반응도 물론 당연히 되고, 자, 알코올의 이제 생성이 낮은 3차 알코올이나 페놀류 같은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지방산 할로겐 암물로 혹은 무순물 형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반응 조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어차피 화학 반응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양한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세틸 클로라이드죠.
아세틸콜로라이드에다가 알코올 붙이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스테르가 되는 거죠. 이 산 무수물에다가도 알코올 집어넣으면 에스테르가 되고요. 자, 어떻든 간에 네 번째가 지방산을 갖다가 유지를 응용하는 네 번째 방법이 고급 알코올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고급 알코올 만들려면 어떻게 먼저 탄화수소를 고급 알코올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애시드 먼저 만드나요? 지방산으로 만들어 갖고 지방산을 또 이제 그 리덕션 시켜 갖고서 만들기도 하고, 여기 환원시킨다는 말 나오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지방산을 환원시키려면은 옛날에는 자꾸 애시드로 가니까 환원시킨 그런 알코올로 만들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충분성 갖고서 그렇게 환원시키죠. 여기 이제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이 있죠. 불포화 에스테르네, 지방산 에스테르네요. 그죠? 지방산 에스테르니까 여기도 그냥 알코올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보여준 겁니다. 자, 고급 알코올에 이제 어디다 주로 많이 쓰냐면 계면활성제로 많이 써요. 가수제로도 많이 써요. 고급 알코올 화장품에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이렇게 에스테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정밀하게 원료 물질로 취급되어진다. 자, 유지의 용도를 보면은 그럼 유지가 용도는 또한 다양해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공공업에 있어 갖고서 용도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지방산이나 지방산 에스테르나 혹은 글리세린 같은 형태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고급 알코올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도료, 의약품, 윤활유, 계면활성제 등등으로 용도가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 표로 나와 있죠. 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지방산인 에스테르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에스터가 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반응에 대한 패스웨이는 어려운 거 없이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유지가 이렇게 산업의 정밀학 산업의 원료 물질로서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다. 고로 우리는 지금은 석유화학에서 뽑아 쓰는 게 많지만 그 나름대로 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여기에 쓰이는 그런 지방산 에스테르라든지 아니면 고급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나오는 정리하는 그런